베로독소에 의한 혈관 손상, 돼지 부종병에 대해 제대로 알고 계신가요? 돼지 부종병은 급성으로 폐사까지 유발할 수 있는 장독혈증입니다. 베로독소에 의한 피해는 이유 이후부터 시작되어 출하까지 이어지며 농장 생산성에 상당한 손실을 유발합니다. 돼지 부종병은 양동산업이 발전되고 생산성이 높은 국가일수록 발생 빈도가 높습니다. 특히 항생제와 산화아연 사용이 제한되면서 그 피해와 관심도는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부종병은 농장 내에 지속적으로 유행하거나 특정 원인에 의해 급격히 증가하게 됩니다. 주로 이유 직후의 돼지에서 감염이 시작되어 자돈사부터 피해를 확인할 수 있으며 일부 농장에서는 비육장으로 이동하면서 감염이 확산되기도 합니다. 감염 이후 베로독소에 의한 손상은 출하까지 이어지며 전체적인 생산성 저하로 이어지게 됩니다. 부종병은 돼지 사육구간 전체에 걸쳐 문제를 유발할 수 있는 가장 흔한 병원체인 대장균에 의해 발생합니다. 대장균은 장내 세균과에 속하는 gram 음성의 조건부 혐기성 세균입니다. 대장균은 장내 공생균으로 존재하며 일부 병원성 대장균은 잠재적으로 소화기 질환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우리 농장에 상자는 대장균 종류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병원성 대장균의 병독성 메커니즘에 따른 평가가 필요합니다. 부종병은 베로독소를 생산하는 대장균에 의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진단 과정에서 베로독소 생성 유전자를 검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주로 발현되는 F18이나 아이다와 같은 부착 인자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장균은 어떻게 질병을 일으킬까요? 대장균은 농장 사육 환경과 모돈의 가장 흔한 병원체입니다. 대장균은 분만과 포유 과정에서 자돈에 노출되고 장내에 정착하게 됩니다. 이렇게 돼지에 정착한 세균들은 자돈 구간에서 분변, 경구 경로를 통해 감염이 확산되게 됩니다. 자돈에 감염된 베로독소 생산 대장균은 주로 소장 말단부에 정착하여 증식이 이루어집니다. 이 과정에서 F18과 같은 부착 인자의 도움으로 장 육모에 부착된 대장균은 그 수를 쉽게 증폭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복제 과정에서 대장균은 베로독소를 생산하게 되며 이 독소는 장관을 통과하여 혈관으로 유입됩니다. 혈관으로 들어온 베로독소는 혈액순환계를 지속적으로 손상시키고 심한 경우 혈관의 투과성은 높아지게 됩니다. 이처럼 투과성이 높아진 혈관으로 체액이 새어나오면 신경계, 호흡기계, 소화기계, 안검과 같은 다양한 장기에서 부종 증상이 관찰됩니다. 임상형 부종병이 발생할 경우 자돈에서 급작스러운 폐사와 신경 증상, 심각한 호흡장애, 그리고 안검 부종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상형 부종병에서 회복된 농장은 이후 만성형 부종병으로 전환되기 쉽습니다. 만성형 부종병인 농장에서 베로독소의 영향을 받은 자돈은 성장이 정체되며 전체적인 생산 성적이 악화됩니다. 임상 증상이나 폐사가 관찰되지 않더라도 베로독소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성장이 지연되는 농장은 비임상형 부종병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임상형, 만성형, 비임상형 부종병은 출하까지 지속되며 비육장에서의 감염에서는 세 가지 유형이 혼재되어 나타나기도 합니다. 효과적인 백신이 출시되기 전까지는 돼지 부종병 컨트롤을 위해 부종병 대장균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소들을 분석하는 것을 강조해 왔습니다. 감염 숙주인 돼지에서는 유전적으로 F18과 같은 부착 인자가 적게 발현된 품종을 개발하려는 노력도 이루어졌습니다. 더불어 스트레스 요인을 줄이기 위한 투자나 성장 속도를 제한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농장에서는 부종병 개선을 위해 사육 환경과 관리 수준을 향상시키고 다른 병원체의 혼합 감염을 막기 위한 투자도 이루어져 왔습니다. 특히 장내 미생물에 의한 질병이므로 식이 관리에 집중하여 영양 수준을 낮추거나 거친 사료 원료를 급이하는 방법이 흔히 사용되었습니다. 이처럼 생산성을 제한하는 컨트롤 방식들은 백신을 통한 예방이 가능해지면서 모두 과거의 일이 되었습니다.
임상형 부종병, 만성형 부종병, 비임상형 부종병. 지금까지 돼지 부종병의 3가지 유형을 모두 확인해 보았습니다. 여러분의 농장은 어떠신가요? 더 늦기 전에 혈관 내 독소 관리를 시작할 시간입니다.